굶는 다이어트,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들어가 주어야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평생 주사를 맞아서 체중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미디닷컴 최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전문가이신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방식이 나한테 맞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왜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단식을 함으로써 먹는 거를 조금 제한하고 그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단식은 굶는 거잖아요. 그냥 적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적게 먹으면 또 단백질이 빠질 수도 있고. 단식해도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죠. 점점 헷갈리죠, 지금. 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뭐냐면 먹는 시간에는 잘 챙겨 먹다가 굶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굶어라. 이게 간헐적 단식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운동이 들어가 주어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도 잡고 근육을 더 키울 수가 있으니까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운동은 어떤 다이어트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항목인 거예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위험한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장기 소아청소년들, 또 출산해가지고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분,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감시 없이 그냥 시작하다가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만을 치료하는 약은 없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에 도움을 주는 보조제일 뿐 비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된 사람들이 탄수화물 줄여라 그러니까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것을 식욕 억제제라는 약제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는 있지만 식욕 억제제를 먹어서 살을 빼겠다. 이거는 비만 치료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어떤 약이든 효과가 있는 것이면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장기 복용을 하면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대부분 식욕 억제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불면이라든지 또는 불안증이라든지 뇌와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시 하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에 복용을 해야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식욕 억제제가 사실은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확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당뇨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보가 돼 있지만 평생 주사를 맞아서 내가 뺀 체중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평생을 복용해도 괜찮은 비만 치료제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처럼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먹고 있는 경우에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길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게 탄수화물을 줄이면 체중 감량에 일시적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다시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금방 체중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적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저탄고지를 실천을 하기 좋은 사람이라면 장기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한번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체험을 해보면 이게 이래서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게 되면 사실 저탄고지의 핵심이 인슐린 호르몬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도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지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안 먹는 것도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뇌와 우리 장은 그 신경으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 내의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질수록 식욕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장내에 좋은 균이 계속 서식할 수 있게끔 얘네들의 먹이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 그리고 올리고당이거든요. 그게 많은 게 채소, 통곡류, 콩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강식을 챙겨 먹는 게 단순히 칼로리를 낮추고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을 더 늘려줌으로써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다이어트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잘 챙겨 먹는 거.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굶는 다이어트,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두 번째, 운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의자 중독.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몸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요.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도 야금야금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살찌게 만드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서 살찌지 않는 몸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단순히 식이요법 운동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건강한 다이어트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